자, 우동균 기자가 또 다른 소식 전하겠습니다. 안보 상황 예의 주시해야 되는데요. 지금 이 대한민국 주변으로 안보가 매우 엄중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이 대한민국의 핵심 안보 축 중에 하나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원자력입니다. 이 정권에서 그렇게 탄압하는 이 원자력, 정말 이 대한민국 국력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그런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문제는 말이죠. 이 대한민국의 핵심 축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원자력,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는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이 국가기밀시설입니다, 여기가 속으로. 네. 그런데 여기서 중국인을 채용했던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제는 가지가지 한다고밖에 할 말이 없는데요. 역대급으로, 이건 최악 아닙니까? 이곳에 지금 중국인을 채용시켰다라는 보도가 나와서 많은 국민들이 지금 들끓는 그런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국가기밀시설에 중국인이 채용될 수 있느냐라는 지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급 국가보안시설입니다. 이게요, 뭐 단순한 데도 아니고요. 가급입니다. 대한민국의 여러 기밀시설 중에서 핵심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는 이 한국원자력연구원, 이 가급 국가보안시설인 이곳에서 2019년 공개 채용을 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중국 국적자를 선발한 건데요. 이게 요새 정부 지침으로 해가지고 블라인드다 뭐다 해가지고 채용을 뭐 이름도 몰라, 성도 몰라 이런 식으로 뽑고 있어요. 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영구직을 뽑아봤더니 중국인이었던 것으로 지금 드러난 겁니다. 이 홈페이지에 가봤어요. 뭐 정규직 직원 채용 공고다라고 해서 8월 23일자로 이제 게시된 내용을 봤고요. 지금 이제 변명한 게 웃겨요. 면접 과정에서 해당 지원자의 한국어가 워낙 유창해서 중국 국적자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이 채용 과정에서 이 사람이 한국 사람인지 중국 사람인지도 몰랐다는 거예요. 블라인드 채용을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의 출신 국적이라든가 지역이 어딘가 그리고 출신 대학이 어딘지도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선발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다 보니까 아니 난 이 사람 이름도 모르겠고 국적도 모르겠고 대학을 어디 나왔는지도 모르겠고 그런 상황에서 아니 말을 시켜봤더니 한국어를 잘하길래 아 한국 사람이겠지 하고 뽑았는데 그 사람이 알고 보니까 중국인이었다. 이런 말하는 거예요. 이 문제가 된 이 중국인의 과거 이력을 보니까요. 중국에서 학부를 졸업하고 나서 한국으로 건너온 뒤에 카이스트 대학원에 입학을 했고요. 이후에 기계공학으로 석박사 학위를 받은 인물로 알려졌습니다. 자, 지금 결국 블라인드 탓을 하고 있는데요. 결국 이 사람이 국적도 몰랐고 그리고 어느 지역 태생인지도 몰랐고 그리고 대학교도 몰랐다. 그래서 몰랐다. 그러니까 이게 애초에 블라인드 그 채용이라는 미명 아래 지금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졌던 것이다 라는 상황인 거고요. 실제로요. 이 공고에 제가 내용을 보니까 얼굴 사진도 필요 없고요. 그 이제 원자력 연구원에 채용한데 얼굴 사진 그러니까 간첩이 와도 모른다는 얘기 아니야. 어떻게 생겼는지도 필요 없고 심지어 이름도 몰라도 되고요. 주민등록번호도 필요 없고요. 남자인지 여자인지도 필요 없고요. 출신 지역도 필요 없고요. 어느 학교 나온지도 필요 없습니다. 그냥 지원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지원해서 본인 뭐 능력 있다, 말 잘한다 하면 그냥 뽑힐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지금 황당한 채용 과정을 지금 각급 보안시설에서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물론 뭐 블라인드 채용이라는 게 뭐 성차별을 방지하고 학벌을 위주의 뭐 사회를 타파하게 해서 한다? 이런 말 하는데요. 그런 거 열심히 하고 싶은데 해야 되더라도 여기는 예외죠. 이 그렇죠. 국가기밀시설인데. 그럼요. 한국원자력연구원은 대한민국의 원자력 연구의 총집합체 아닙니까? 그런 곳이면은 학벌 좀 볼 필요 있죠. 능력 있는 사람 봐야 되니까. 아, 이 사람 이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했다더라. 학점도 이만큼 받았다더라. 뭐 장학금도 좀 받았다더라. 그리고 대한민국 국적이네. 이런 거 다 확인해야 되는 게 상식인 건데 이런 각급 이 국가기밀시설에조차도 블라인드라는 걸 해가지고 이렇게 중국인이 채용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벌어졌다. 애초에 블라인드 안 했으면은 이 사람 이름 중국 이름이었겠죠. 국적 중국인이었겠죠. 다 거를 수가 있는 건데 이거를 각급 시설에서 이런 식으로 일 처리하는 바람에 그냥 그대로 다 드러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이 중국인 최종 면접 다 끝나고 나서야 중국인인 걸 알았다는 겁니다. 합격자 발표하고 나서 이제 학위 증명서랑 등본 있지 않습니까? 가장 기본이 되는 이 증명서를 이제 연구원에 제출을 해야 되는데 그제서야 이 사람 중국인이구나. 왜냐하면 중국인이니까 주민등록 등본이 없잖아요. 제출을 못하는 거죠. 지금 이게 완전 웃긴 상황이니까. 나라가 망하려니까 이렇게 망하나구나. 이런 식으로 한 겁니다. 학위 증명서 뭐 이건 그렇다 치는데 등본 떼어오서인데 이 사람은 등본을 못 떼거든요. 그러고 나서야 저 사람 중국인이었구나. 이런 지금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다. 앞서 저희 신혜식 대표께서 언급했지만은 이런 식이면요 간첩이라도 뚫려요.
가급 시설인데. 아니, 지금 주민등록등본만 뗄 수 있었으면 저 사람 통과된 거잖아요. 그리고 애초에 지원서에 생년월일 이런 것도 적지 말라고 했다는 거 아닙니까? 성별도 몰라도 된다는 거 아닙니까? 얼굴도 몰라도 되고 이름도 몰라도 블라인드 되니까요. 채용을 한다고 하는 게 꼭 나쁘지는 저는 않다고 생각해요. 다만 뭐가 필요하냐? 면접관들은 못 보더라도 처음에 서류 심사에서는 걸릴 수 있는 내용들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요. 블라인드 채용이 문제가 나왔던 이유가 뭐냐면은 면접관들이 자기랑 같은 학교 나왔다고 뽑아주고 뭐 이럴까봐 지금 같은 지역이라서 뽑아주고 같은 정당이라서 뽑아주고 이럴까봐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은 그런 내용은 별도로 서류 전형을 별도로 나눠서 하고 면접관들이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해주면 되는 건데 지금 이게 뭐가 문제가 되냐면은요. 미국도 이 문제가 상당히 심각해요. 그래서 옛날 보면은 생각해 보세요. 미국이 달에 간 게 1969년이에요. 그쵸. 지금 벌써 몇 년이 지난 거냐면요. 50년이 지났죠. 50년이 지났어요. 근데 최근에 미국이 달에 갔다, 그 사람이 유인우주선 갔다는 얘기 없잖아요. 왜 그러냐? 물론 예산 문제도 있고, 뭐 그럴 필요가 없어서도 있다라고 얘기하지만 지금 뭐 중국이 조만간 유인우주선 달에 보낸다니까 미국도 지금 헐레벌레 달 한번 가야지 이러면서 우리는 뛰어넘어서 화성 가야지 이런 얘기를 하는데 문제가 뭐냐? 지금 미국의 대학들에 중국 사람이 너무 많아요. 연구원들이. 그래서 옛날 같으면은 군산복합체 해가지고 대학에다가 연구를 많이 맡겼거든요. 지금은 대학에다가 맡기게 되면은 그게 다 중국 사람들이에요. 중국으로 다 가는 거지. 그 정보가 정보가. 그대로 다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지금은 차라리 힘들더라도 민간 업체한테 외주를 주는 형태, 스페이스 X 해가지고 앨런 머스크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다가 그냥 맡겨서 책임은 니들이 주고 성과만 가져가겠다라는 식으로 바뀌고 있는 거거든요. 아직까지 그 세턴 V 로켓보다 센 발사체가요, 미국에서 없어요. 그 이유는 되게 간단합니다. 옛날부터 일하던 장인들이 다 은퇴하고 난 후에 새로이 연구원을 뽑으려고 그랬더니 중국 사람들인 거예요. 지금 뭐 미국의 사례를 말씀하셨지만요. 대한민국은 정말 심각한 수준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요. 중국인 유학생이 엄청 많습니다. 예. 어느 정도냐면요. 지금 서울 주요 대학 말할 것도 없고요. 지금 제가 다녔던 학교도 굉장히 유학생을 많이 뽑았어요. 왜냐면은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은 대학교 입장에서는 장사가 돼요. 왜냐면은 한국인은 점점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학교는 유지하고 싶겠죠? 네. 이렇게 점점 한국인 정원은 줄어드는데 대학교 이 사이즈는 계속 유지를 하고 싶으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어떤 짓을 하겠냐? 중국인을 막 이제 들여요. 이제 중국인들한테 이제 좀 입학 요건이라든가 이런 것도 좀 완화시켜줘가지고 정말 돈만 있으면 대학교 들어올 수 있는 수준으로 그런 수준 하다 보니까 지금 서울대다 뭐 주요 대학들이다 하다못해 지방대 어디 할 것 없이 지금 싹 다 지금 중국인들로 지금 뒤덮여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사람들이 지금 한국에서 학사 받고 뭐 여기서 여차해서 능력 있는 사람들은 석사도 따고 박사도 따고 이런 과정을 거치는 거거든요.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이 중국인 같은 경우도 중국에서 대학 다니고 카이스트로 넘어와가지고 석박사를 지금 땄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들. 이러니까 지금 대한민국의 이 안보가 너무 위중한 상황인 건데, 그런 와중에 이 한국 원자력 연구원이 어떤 조치를 취했나? 이게 더 충격적이에요. 네. 지금 그러면은, 정말 이 기가 막힌 상황이지만 10분 양보해서, 그래, 나중에라도 중국인인 거 알았으면은 취소시키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취소시킨 게 아니라 보류를 시켜버렸습니다. 중국인 지원자의 채용을 합격 취소 처리한 게 아니라 보류했다. 그 보류하면서 어떤 지금 말을 하고 있냐면요. 신원조회를 통해서 중국 정부로부터 범죄 확인 사실 증명서를 가져올 것을 요구했다. 그러니까 일단 중국에서 속일 수도 있지. 그러니까요. 중국 정부에다가 이 사람 혹시 죄 지은 거 있어요? 그거 좀 알려주세요. 해버리고 정보 가져오려고 일부러 범죄자라도 속일 수 있지. 그럼요. 중국 중국 애들은. 정부 충분히 입장에서는 그러고 남지. 중국 정부에서는 거기 들어갈 게 있는데 감사하지. 감싸야죠. 오히려 감사하지, 훌륭한 감사해요. 사람이야. 모범 시민이야. 이게 모범시민이라고 자, 해야지. 요 부분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솔직히 저희 신의 한 수를 보고 계시는 많은 분들이 중국 국적을 갖고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그분들에 대해서는 다 애국적이고 어떻게 보면 중국 국적임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을 위해서 자유민주주의적 애국심이 가치를 있다라는 것을 응원하시니까.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범죄 확인 증명서를 중국 정부부터 가져올 걸 요구를 했는데요. 차라리 중국에서는요. 민주화 운동이라든지 뭐 홍콩 자유 운동을 한 사람은 범죄 확인이 나올 거 아니에요. 범죄자가 될 거 아니에요. 중국의 민주화를 위해서, 중국의 종교의 자유를 위해서 싸운 사람은요. 범죄자가 된다니까요. 오히려 중국 정부에게 범죄 확인을 인정받아가지고 이 사람은 범죄가 없다라는 얘기 자체가 중국 정부에게 충성한다라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지금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국익에 도움이 되는 사람은 범죄가 없는 거고 자신들의 국익에 해침이 그렇죠. 오는 사람들이 죄가 되는 거거든요. 지금
당연히 이거는 범죄가 확인이 있어도 안 해주죠. 이거는 모범심이 막 용감한 시민상 탔다고 막 해주겠죠. 그러면은 지금 이게 이거예요. 외국 국적자를 연고직으로 채용할 경우 기밀 누출 우려가 있는지를 검토 중이다. 당연히 누출되겠죠. 대한민국 사람을 이 사람 시켜다 여기서 근무를 하다가 중국으로 다시 가게 되면 유출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예. 하다못해 대한민국 사람을 뽑아놔도 돈에 혹해가지고 중국으로 가는데. 중국으로 기술 유출하는 판에 지금 중국인을 내놓고 뽑겠다는 거는 이게 지금 애초에 검토 사안도 아닌 건데, 그럼 지금 이 사람들 주장이 검토해서 뽑을 만하다면 뽑겠다는 건가요? 이게 지금 너무나도 국민들하고 충격을 주는 겁니다. 참고로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은 이 한국원자력연구원은요 1959년에 개원한 이래로 지난 60년 동안 정규직 연구원에 외국인을 뽑은 전례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와가지고 자기들이 잘못 뽑았으면은 빨리 취소를 시켜도 모자랄 판에 죄가 있는지 없는지를 중국에게 물어봐가지고 죄 없으면 검토해서 뽑을 수도 있다. 이게 지금 각급 보안시설, 국가기밀시설에서 지금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요. 사실 외국인 뽑을 수 있어요. 근데 어떤 분들을 뽑아야 되냐? 본부장이라든지 원장이라든지 정말 미국이라든지 뭐 프랑스에서 원자력 개발을 직접 해서 선진 기술을 갖고 와서 우리에게 가르쳐 줄 사람들을 뽑아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밑에 연구원들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들이 열심히 배우죠. 거기서 배워가지고 나중에 이 사람이 원장 되고 외국에다가 원자력 발전소 수출하고 이렇게 만들어줘야 되는 거지, 밑에서 일할 실무자를 외국인을 채용한다? 이거는 지금 맞지가 않는 거죠. 그렇습니다. 진짜 이거 참 큰일인데요. 예. 이런 일들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거. 근데 다행스럽습니다, 여러분들. 원전 폐기했으니까 가져갈 거 별로 없을 거예요. 참 씁쓸하네요. 씁쓸하죠. 예. 그러니까 이게 망해가는 거죠. 예. 뭐, 새로 개발할 필요가 없잖아. 아마 중국에서도 그냥, 야, 그거 배울 거 없다, 야. 네가 밑에서 배울 게 뭐 있냐. 윗선으로 가면 모르겠지만. 뭐 탈원전 한다고 해서 뭐 원자력 관련해서 개발도 하는 것도 아니고 특별히 갖고 올 거 없다 이럴 수 있다는 거 생각하니까 또 한편으로는 말이죠, 마음이 좀 가벼워지는데 정말 대한민국 망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이 원자력계가 얼마나 심각한 상황이냐면요, 서울대도 그렇고 몇몇 주요 대학들에는 원자력 핵공학과가 있습니다. 그 공학과는 굉장히 수재들이 또 입학을 해요. 공대 중에서도 이 원자력 핵공학과 이쪽은 굉장히 또 특수한 분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미달이 난다는 거예요. 원자력 핵공학과가. 왜? 지금 이 정부가 탈원전을 해가지고 원자력에 있던 관계자들을 보고 뭐라고 했습니까? 뭐 원피야? 뭐 핵피야? 라고 해가지고 마치 원자력 공학 관련된 사람들을 마피아 집단처럼 치부했어요. 예. 마치 죄를 지은 사람들처럼 치부해가지고 지금 원자력 공학과에 지금 지원하는 학생들이 미달 사태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산업계를 볼까요? 두산중공업 지금 경영난 심각합니다. 지금 원전 부품 납품하는 주요 업체인데 그 두산중공업이 지금 휘청휘청거리면서 그 두산중공업이 자리하고 있는 이 창원 이 국가사업단지가 지금 위태위태한 상황이에요. 그리고 그 밑으로 있는 그 하청업체들 지금 도산 줄줄이 하고 있습니다. 원자력 산업이 지금 붕괴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심지어 지금 한국인 원자력 인력들이 지금 해외로 빠져나가는 상황인데 우리나라 인력들을 어떻게든 감싸도 모자랄 판에 지금 각급 보안시설에서 한국인은 고사하고 중국인을 지금 채용했다. 이거는 정말 국가적인 수치인 거고요. 대한민국의 안보를 지금 가뜩이나 북한 문제로도 시끄러운 판에 이 내부에서부터 이렇게 안보를 갉아먹는 행위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사람들에 대해서 지금 채용을 검토까지 하겠다고 하는 이 사람들, 이 정권, 이건 역시도 나중에 정권이 뒤집히면요, 이거 반드시 추궁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신의 한 수의 구독, 좋아요, 알림 방법입니다. 보실 영상을 눌러주세요. 아래의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럼 종 모양이 나옵니다. 그 종 모양을 눌러주시면 신의 한 수의 새로운 영상들이 알림이 울립니다. 그리고 엄지척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버튼은 신의 한 수의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많은 의견도 듣고 있습니다. 응원의 댓글도 부탁드립니다.